네, 안녕하세요. 11주차 1강 2.3절의 전기력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선이 뭐냐 하면은 왜 이게 나왔느냐? 전기력선 뭐 하려고 이거까지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 전개가 지금 이렇게 뭐 어떠한 점전화 Q가 있으면은 어떻게 전기가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추측해가지고 알잖아, 그렇죠? 점전화가 있으면 이렇게 방사 방향으로 위아래 상하 좌우 해가지고는 삥 해가지고는 이렇게 전체로 다 나가진단 말이야. 이게 몇 개가 나가는지 몇 개가 나가는지도 궁금하고 얘가 어떻게 나가는지도 궁금하고 그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라는 얘기죠. 그 그림으로 그리는데 내가 실제로 얘가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가상적으로 한번 그려보자 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개의 분포를 가상적으로 나타난 선을 전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개가 존재하니까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전개가 없으면 전기력선이 존재하지가 않겠죠. 왜? 전개라는 것은 전하 QA에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했잖아. 그 공간으로 전기가 존재하니까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개의 방향과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전기력선을 정의를 합니다. 또한 양전하에서 시작을 하고 음전하에서 끝나도록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이렇게 써놓은 거는 이제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들 수정을 하고요. 그래서 점전화 Q가 있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얘는 지금 XY 2차 측면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기로 했어요. 전기력선. 원래는 근데 이러한 방사분포 전 공간으로 나가는 거야. 방사선의 방향으로 이제 전기력선이 나가는 건데, 얘를 이거 다 우리 지금 이 종이에다가 이 화면에다가 X, Y 이런 식으로만 내가 그리기가 편하지, 이 칠판 밑으로 이 모니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랑 모니터 바깥으로 나오는 거랑은 내가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력선은 편의상 2차원으로 X, Y 좌표로만 우리가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에서도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Q 쿨롱 정전하다라는 것이고, 여기는 음전하다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Q 쿨롱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 전기력선에 그럼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음의 공면이 있으면은 전개가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이 전개하고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전기력선을 갖다가 그리자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전기력선 그리기가 힘들어. 그걸 선이니까 L이라고 쓰면은 요 미소 길이 벡터를 DL이라고 쓸게요. 전기력선의 미소 길이 벡터를 DL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우리 전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x축 성분은 여기가 2면은 2x의 단위 벡터 ax 벡터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성분 2y의 y축의 단위 벡터 이렇게 써주면은 그게 전개 2에 대한 일반식인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DL에 대한 DL 벡터라는 놈도 전기력선의 미소 증분이야. 이 벡터도 마찬가지로 x축 성분이 있을 거야. 미소 길이만큼 이동했으니까 dx라고 쓰면 되겠네. 이것이 x축으로 요만큼 변동했다라고 해서 dx에 ax라고 쓰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y축에도 미소 길이만큼 변화된 거야. 얘는 y축에 대한 성분이다라고 해가지고 ay를 단위 벡터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관계식으로부터, 이러한 유추된 이러한 식으로부터 전개 2와 전기력선의 미소 길이 벡터 dl 벡터는 서로 평행하겠네. 이렇게 평행하겠네. 즉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EX 대 EY는
dx 대 dy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요 비례식으로부터 해서. 그래서 이 식이 이 식 이쪽 이렇게 곱해주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뭐 이렇게 곱해주고 해서 간단하게 쓰면은 이거 이 식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2x분의 1의 dx는 2y분의 1의 dy가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계산해 주면은 요렇게 곱해준 거는 2y의 dx는 뒤로 곱해준 것은 앞뒤로 곱해준 건 2x의 dy 이렇게 해서 되겠죠. 그래서 2x 이쪽으로 나눠주고 2y 이쪽으로 나눠주면은 2x분의 1의 dx는 2y분의 1의 dy. 요 식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전기력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전기력선의 방정식인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과거에 내가 판서해 놓은 걸 갖다 이렇게 갖고 왔어요. 전개 2가 이렇게 존재하고 전기력선이 이렇게 존재할 경우 요것에 대한 미소 길이 벡터를 dx 이렇게 쓰자. 이제 다른 책들은 i 벡터, j 벡터, 그리고 k 벡터라고 쓴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교재는 ax, ay, az로 쓰지만 그리고 이미 전개 2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비례식 세우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x분의 1의 dx는 2y분의 1의 dy다 라는 전기력선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도 그 2와 동일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개 2가 이렇게 존재할 경우 미소 변이, x축에 대한 미소 변이, y축에 대한 미소 변이, 그래서 2x분의 2y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델타 x로 안 하고 dx분의 dy다 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2y는 밑으로 내려주고 그러면 2x분의 1의 dx는 이거 가주면은 2y분의 1의 dy 이렇게 해서 전기력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 전하 Q에 의한 전개는 이렇게 되죠. 4파이 입실론제로 R제곱분의 Q 점전하 Q에 의한 전개죠. 이때 R제로는 단위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전기력선은 원래는 3차원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면상에 앞쪽과 뒤쪽을 그리는 것은 매우 곤란하죠. 못 그리죠. 그래서 전기력선은 2차원으로 그린다라는 것이에요.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개의 방향과 같으며 반드시 양전하에서 시작해서 음전하로 끝난다 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양전하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 음전하의 경우는 들어오는 거, 여기가 양전하고 여기가 음전하면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가는 거, 그리고 서로 같은 전하일 경우에는 서로 밀치는 이렇게 양전하니까 화살표는 바깥으로 나가는 쪽으로 해서 서로 밀쳐내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전기력선을 그리면 되고요. 만약 여기가 음전하일 경우에는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데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2가 이렇대. 그런데 얘가 점 P 1,2,3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이때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네요. 그러므로 아까 알아본 것처럼 2x분의 1의 dx는 2y분의 1의 dy 이 식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기사 문제나 이런 건 무조건 풀죠. 이 문제가 이거 뭐 쉬운 문제인데 사실은 또 좀 모르면 또 막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자, 이랬을 때 2x는 전개 2의 x축 성분이었어. 그쵸? 그러니까 요걸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크게 써가지고 여기다 이게 이게 2x잖아. 그치? 이게 2x. 2x 요거 써주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 y분의 루트 이거로 써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그렇지, 역수로 쓰면 되는 거니까 바로 그래서 그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 쓰면 y분의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거에 dx 써주면 되는 거고 좌변은 우변은 마찬가지로 요것이 2y니까 이게 2y니까 2y분의 1인 거니까 이거 뒤집어 쓰면 되지. 그쵸? 그래서 x분의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분의 dy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다행히 약분이 되네요. 이렇게 x 이쪽으로 넘기고 y 이쪽으로 넘기겠어요. 그러면 식은 x의 dx는 y의 dy가 되겠지. 그렇지? 양변 적분하겠어요. 양변 적분하면 인테그랄 해주면은 좌변은 뭐를 미분하면 x가 나올까? 그렇지. x의 제곱을 미분하면 여기 2 빼기 1 하니까 x의 차수는 1차가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 x의 제곱 미분해주면 2 앞으로 튀어나오지. 근데 여기 2가 없으니까 약분해주기 위해서 2분의 1을 달아줘야겠네. 그치? 플러스 상수 c 써주면 되는데 여기도 또 상수가 나오니까 몰아서 상수로 표현할래요. 얘는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래서 2분의 1 y의 제곱 플러스 상수 c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상수는 요거 미분해주면은 우변 미분해주면 2 해서 y 나오지. 근데 상수 미분하면 몇이야? 0이지. 그러니까 y로 그대로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수 써도 되는데 5든 여기가 3이야. 넘겨주든 안 넘겨주든 이쪽으로 좌변으로 넘기든 우변으로 넘기든 상수니까 그냥 상수로 가면 되죠.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정식이 어디를 통과한대? 1, 2, 3을 통과한다 그러네. 그러므로 x 값에다 1 대입해. 그럼 몇이 돼? 2분의 1이 되지. 2분의 1. 은 2분의 1에 y 값이 몇이야? 2지. 2 대입해주면 4지. 4. 플러스 상수 c. 그러므로 여기는 약분되니까 2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상수 c는 몇이 돼요? 이거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 그러므로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C값을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y의 제곱 빼기 2분의 3이야. 양변을 2로 샥 곱해주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보면서 자 이거 는이지. 여기 는이야 이거. 그치? x의 제곱은 지금 1을 양변을 싹 곱했죠 지금. 그래서 y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를 뭐 이쪽으로 싹 넘기든 저쪽으로 넘기든 다시 깨끗하게 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이러한 식이 플러스 3 이렇게 넘겨주면 마이너스 y제곱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y의 제곱 마이너스 이걸 이쪽으로 넘겼네. y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3이다 라는 거 결론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 2-10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패러데이 실험이에요. 패러데이 실험. 패러데이가 실험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그냥 전기자기나 어떠한 우리 전기자기 쪽으로 전기 쪽으로 해서 많은 전파 통신 이쪽에서 엄청난 혁혁한 공헌을 세우신 분입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도체가 있어. 도체가 지금 얘는 대전되어 있는 도체, 대전도체라는 얘기는 전기를 띈다나요. 허리띠 대자에다가 허리띠 대 뭐 한문으로 그런 거에다가 전기를 띠는 도체다라는 얘기야. 가령 양전하로 전기를 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표면에 이렇게 양전하를 띠는 도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쪽에는 절연도체야. 즉 도체에는 양전하고 음전하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중성화가 되어 있어. 그래서 중성의 성격을 띠어 원래는. 그래서 얘는 전기를 띠지 않는 것이에요. 또는 여기다가 절연물을 갖다가 이렇게 피복으로 이렇게 감아놔요. 또는 이제 발라놓는 거지. 그럼 얘는 절연도체야. 일단 도체긴 도체인데 절연도체야. 절연도체 근처에다가 이 대전도체를 싹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근접시키니까 이 절연도체가 어떻게 돼? 전기의 성격을 떼요. 즉 양전하 쪽으로는 여기에 음전하가 이렇게 몰리고 저쪽으로는 양전하가 이렇게 서로 양전하는 양전하를
동일한 전화 극성을 띠는 것을 밀어내. 그걸 청력이라고 하죠. 청력. 그리고 서로 다른 이러한 극성은 서로 잡아당겨. 그걸 인력이라고 하죠. 인력. 끌 인자, 배척할 척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고요. 어쨌든 이러한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패러데이 실험인 거고, 요러한 거를 갖다가 우리는 정전 유도라고 얘기해. 정전 유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난 전속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험을 더 했어. 이러한 구 도체가 있어. 이거 구라고 합시다. 구. 그림을 그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구야. 이 구 안에 또 구가 있어. 이건 작은 구야. 작은 구. 여기에 플러스 Q쿨롱, 뭐 1쿨롱도 되는데요. 그냥 Q쿨롱이라고 할게요. Q쿨롱을 전하를 띠는 도체를 갖다가 이 구 도체를 대전시켰어. 전기를 띠게끔 했어. 여기다 이 작은 구도체. 그랬더니만 이 내부는 지금 절연되어 있어. 공기라든지 아니면 뭐 폴리에틸렌 뭐 등등 여러 가지 절연물들이 있어요. 어쨌든 절연되어 있고, 바깥에 파란 선으로 그린 이러한 구도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기를 띠지 않았었단 말이야. 그런데 Q쿨롱을 내부에 줘버리니까 이 외부에 있는 이 도체가 어떠한 전하를 띠냐면 마이너스 Q쿨롱의 전하를 띠더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요렇게 띠는 것을 갖다가 전위가 좀 변했네 해서 얘를 갖다가 전속이라고 불러요. 전기적인 위치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됐다. 변화가 됐다 해가지고 얘를 전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파이를 안 쓰고 psi라고 읽어요. psi. 그래서 psi라고 하고, 얘도 단위는 쿨롱을 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는 전속을 설명을 한 거고요. 이런 게 있어. 전개 2를 정의를 하는데, 전기력선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이 면적 S를 통과하는 전기력선이 많으면은 전개 2가 셀까 안 셀까? 당연히 세겠지. 전기력선 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개는 세질 거란 말이지. 즉 전개 2는 미소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패러데이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 식으로부터 dn은 2의 ds가 되는 것이고, 만일 이 면적이 그래서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dn이라는 얘기는 전기력선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은 해가지고 2ds 풀면 되는데 2 곱하기 ds 해주면 되는데요. 이 면적이 만일 점전하에 의해서 사방으로 위아래 좌우로 해가지고 구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막 다 전방위로 다 나간다고 쳐봐. 그러면 이 구의 표면으로 다 나가지는 것이 되겠지. 즉 이 면적은 여기 2의 ds라고 했는데 전부 인테그를 해주면 그걸 면적을 의미해요. 이 면적 s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구의 표면적은 4파의 아래제곱이니까. 그래서 2 곱하기 4파의 아래제곱은 어떻게 돼요? 2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전압 q가 되는 것이고, 여기 면적 s를 곱해주면은 4파이 r제곱을 곱해주니까 전기력선 점전압 q에 의해서 나가지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4파이 약분되고 r제곱도 약분되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q의 전기력선이 나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가우스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좀 2강 때 지금 내가 설명하나 우리 교재, 이게 원래 폐곡면에서 나가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q다라는 것이 가우스의 법칙인데요. 뭐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책들도 있죠. 내내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우리 교재는 어쨌든 이제 폐곡면
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폐곡면 내부에 있는 전하 Q와 같다라는 거로 이제 그걸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그거나. 자, 그래서 전기력선의 총 개수는 선수, 전기력선의 수는 이렇게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전속 얘기하려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일 내가 1쿨롱을 갖다가 1쿨롱의 전하를 갖다가 전하일 경우에는 총 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야? 입실론 제로분의 1은 입실론 제로분의 1이 몇인데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1 해가지고 요거 쫙 올리면은 36파이 곱하기 10에 이렇게 나가진단 말이야. 엄청 많은 개수가 1쿨롱에 의해서 나가지는 것이에요.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건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뭐 더 해야 되나? 가만있어 보자. 지금 몇 시야? 20분. 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이 값이 몇이었어? 곱하기 10의 9승이었지. 물론 입실론 제로는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그거 대입하든 이거로 하든 입실론 제로분의 1은 그러면 몇이 되겠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4파이 이쪽으로 가시니까 4고 36파이에 10의 9승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의 1개가 나가지는 건데 그게 36파이 곱하기 10의 9승계의 개수가 1쿨롱에 의해서 나가진다라는 얘기야. 이게 몇 개 나가진다고? 이렇게 많이 나가진다고. 이거 다 셀래? 못 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이거를 하나로 묶자. 그래서 이거를 1속이라고 불러. 1속. 전속할 때 속이 묶을 속자야. 속자. 그래서 이걸 1속이라고 불러. 2쿨록이면 몇 개가 될까? 여기에다 곱하기 2 하면 되지. 그거 다 셀래? 못 세죠. 그걸 2속이라고 불러. 3개면 어떻게 되겠어? 3속. 4면 4속 이렇게 되겠지. Q쿨록이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Q속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뭐야 해도 마찬가지로 쿨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속이라는 것은 요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묶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는 내용도 맞는 내용인 건데 어쨌든 이거 전부를 갖다 여러분들이 딱딱딱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속은 이렇게 쓰면서 이걸 어떻게 읽냐면 푸사이로 읽어. 푸사이. 그리고 단위는 쿨롱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써놓은 내용 한번 보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정전 유도 현상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한 게 아니지 이게 대전된 도체를 아까 얘기했잖아. 대전된 도체를 절연 도체에서 가까이 근접시키면 절연도체가 대전되는 현상 그림 그리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전도체를 정전화일 경우 절연도체는 대전시키는 도체가 정전화일 경우에는 절연도체는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 먼 쪽은 플러스로 대전된다. 동심 구 도체 사이에 임의 절연물, 폴리에틸렌 등등 여러 가지 또는 공기라고 해도 돼요. 뭐 그런 것들을 삽입을 한 거예요. 절연물. 그 다음에 안쪽에 구도체에 플러스 Q쿨롱 주면 바깥쪽의 구도체에 마이너스 Q쿨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도체인데 안쪽에 있는 구도체고 바깥쪽에 있는 구도체야.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Q쿨롱을 줬더니 이 바깥에 있는 이 동심 구도체에 마이너스 Q쿨롱이 유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정전 유도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의미는 삽입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전기적 변이가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전하 Q에 비례하여 마이너스 Q쿨롱의 전기적 변이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전속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전기력선의 묶음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 이 말이 있죠. 동심 구도체라고 해서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중심이 동일한 즉 내구랑 안쪽에 있는 구도체랑 바깥에 있는 구도체랑 중심이 동일한
도체 사이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되겠습니다. 설명한 내용 좀 기억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지금 설명했던 내용 전기력 순환으로 정의한다 그래가지고 전개 E는 ds분의 dn이다 라고 해가지고 표현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Dn은 2의 ds,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2의 ds. 2의 ds라는 얘기는 E는 이거인데 ds는 여기가 요거 이 면적을 ds라고 한 거야. 원래 ds는 굉장히 미소한 것이죠. 그걸 확대해도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의 ds인데 이 ds 면에 수직인 법선 벡터, 이걸 갖다가 m 벡터라고 하면은 요 m 벡터하고 전개 2하고 각도가 세타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요 m 벡터에 이렇게 사선을 내린 요것을 우리는 유효 성분, 내적할 때 이런 거 많이 설명했죠. 유효 성분을 우리가 구해 보면은 요 각도가 세타니까 2의 코사인 세타가 여기가 이 길이가 되겠지. 이 길이가. 그치? 그래서 이게 유효 성분이야. 그래서 2의 ds라는 놈은 2의 코사인 세타의 ds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의 코사인 세타라는 건 당연히 2와 m 벡터, 여기 m 벡터의 내적으로 써주면은 2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책들은 얘를 갖다가 그냥 뭐 법선 벡터 그렇게 쓰냐, 그냥 어차피 ds도 면 벡터, 이 면도 벡터니까 벡터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 벡터에다가 dx 벡터 이렇게도 쓰지. 그래서 이 내용이는 이거 내적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와 ds와 그 사이각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거는 동일하잖아. 그래서 이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법선 벡터로 써서 전기력선의 수를 우리가 구하는 문제가 기사 문제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을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한속, 1속, 2속, Q속, 전속 이렇게 쓰고 프 사이로 읽는다라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면 되겠어요. 다음 전속과 전속 밀도. 전속 밀도를 알아보도록 하죠. 전속 밀도라는 것은 밀도니까 어디에 대한 밀도를 전속의 밀도를 의미하는 거네. 그래서 전속 밀도라는 것은 근데 단위 최적이 아니라 단위 면적에 대한 전속의 밀도를 우리는 전속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속 밀도를 density, electric flux density, 아까도 전속은 electric flux라고 했잖아. 전속 밀도라는 것은 density를 써가지고 D로 씁니다. 그래서 D는 그래서 단위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S분의 1이 프사이라는 얘기인 것이야. 이거를 단위 면적, 미소 면적으로 표현하면 ds분의 d 사이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식으로부터 전속 d 사이는 d의 스몰 ds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양변을 적분하면은 좌변은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 d 파이 이렇게 쓰면은 뭔지 몰라. 그런데 얘 뭘 구하는 것이야?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1 곱하기 d 파이니까 d 프사이인 거니까 프사이가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좌변은 프사이가 되는 것이고 우변은 이제 구해야지. 전속 밀도가 구해지면은 그래서 전속 밀도 d에 ds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우리는 전속 밀도에 대한 표현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도체 내 점전압 Q에 의한 전개는 구도체라는 건 이런 거잖아. 구도체 내 점전압 Q 쿨롱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의한 전개는 어떻게 되겠어? 전개 2는 그렇지. 전개 2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의 R 제로 벡터 또는 우리 교재는 얘를 뭐로 썼어? 그렇지. AR 벡터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렇게 AR 벡터. 이때 AR 벡터는 R 벡터 이걸 로라고도 표현해 놨는데 우리 교재는 그냥 R로 합시다. 반지름 R로. R 벡터를
크기 R로 나눠준 벡터를 갖다가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개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라는 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전개 2의 그 스칼라 크기만 구할 때는 이렇게 나와지는 거야. 그리고 전속 밀도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거 구에다 불러 보니까, 자, 그런데 이제 구도체야, 구도체. 그럼 요거 면적 구해 보면은, 면적이 이게 9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9일 경우 우리가 한번 구해 봤지만은 예제 문제에서 풀었어. 그래서 이거 적분해 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D 곱하기 9의 면적이야. 그게 몇이야? 4파이 R의 제곱 나왔지. 즉 얘는 이렇게 지금 인테그랄로 표현했지만은 D 곱하기 S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때 이 면적은 구도체 9일 경우에는, 면적이 9일 경우에는 9의 표면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파이 R의 제곱 가주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원통일 경우에는 여기가 반지름이 A라고 하고 여기 길이가 L일 경우, 이때의 면적 S는 어떻게 써주면 돼? 2파이 R 곱하기 여기 R이 아니라 A니까 2파이 A 곱하기 L로 그때 여기 대입해 주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구도체의 점전화 Q에 의한 전개를 알아보는 거고, 그리고 전속 밀도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점전화에 의한 전개와 전속 밀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 거니까, 그때의 전속 밀도는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온 것이야 지금. 그러므로 얘는 D에 곱하기 4파이 R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전속인 것인데 얘가 Q쿨롱이면 Q쿨롱이 되잖아. 그래서 이게 Q가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러므로 전개 2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나오는 거고, 전개 2 한번 여기다 쓸게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속 밀도 D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유도됐는데, 이 식으로부터 D는 뭐가 되겠어? 이 식으로부터 해서 D는, 그래서 D는 4파이 R의 제곱에 파이가 되겠다라는 것이네. 프사이가 되겠다라는 것이네. 또는 Q라고 써주면 되겠네. 이게 Q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D가 그래서 여기다 쓰면 4파이 R의 제곱에 Q가 되는 것이야. 그러므로 전속 밀도 D는 전개 2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 요놈하고 요놈 이렇게 비교하면 전개 2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입실론 제로를 곱해 전개 2에다가, 그러면 약분이 되니까 4파이 R 제곱분의 Q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지나?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전속과 전속 밀도 해서 전개와 전속 밀도의 관계를 구하려면은 그 관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에 뭐 단위 벡터 A, R 벡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D 벡터는 해서 이렇게 내적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판서해놨으니까, 이렇게 써놨으니까 참고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네. 막 풀어놨는데 워드 치는 게 힘들어요. 썼다가도 지웠다 나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입실론 제부분의 2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맞네. 자, 또 보도록 할게요. 점전화에 의한 전속 밀도는 전개 2로부터 이렇게, 좋아요. 저거 봅시다. 지금 전속 밀도 한번 구해보는 거야. 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점전화, 선전화, 면전화 이렇게 되는 건데, 빈칸이 없나?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점전화 Q에 의한 전속 밀도 D는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자고. 그러면은 점전화에 의한 전개는 어떻게 됐어? 그렇지. 4파이 입실론, 좀 전에 알아본 거랑 동일한 건데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전화 Q가 되는 건데, 전속 밀도 D는 여기에 입실론 제로 2잖아, 그치? 이렇게 유도가 됐잖아 아까. 그래서 여기에다 입실론 제로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입실론 제로. 그래서 약분하니까 전개 2는 어떻게, 전속 밀도 D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4파이
R 제곱분의 Q가 된다라는 것이야. 전속밀도 D는. 그래서 전속밀도 D는 입실론 제로분의 E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점전화일 경우에 전속밀도 그리고 전개를 알아본 거고요. 다음에 선전화 밀도가 로 L일 경우의 전속 밀도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때는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제로분의 2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입실론 제로 곱해주고 그 다음에 선전화일 때 전개는 어떻게 구해졌어? 선전화 물론 이거 여기다가 이거 나중에는 AR 벡터만 달아주면 돼요. 벡터로 표현할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건 복잡한 좀 쓰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벡터 표현하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크기만 구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벡터 표현만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선전화에 의한 전개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점전화에 의한 전개 4파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에서 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 게 아니라 뭐에 반비례? 그렇지, 거리에만 반비례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2파 입실론 제로 R분의 로 L로 이렇게 표현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실론 제로 약분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2파이 R분의 로 L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물론 우리 교재는 이 R을 갖다가 로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2파이 로분의 로 L이다 라고 한거 벡터로 표현하면 A 로 벡터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이건 선전화 밀도에 의한 전속 밀도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최적 전화 밀도에 의한 전속 밀도를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D는 입실론 제로의 2인 건데 입실론 제로 써주고 곱하기 면전화에 의한 전개는 어떻게 됐어? 그렇지, 거리 R하고 무관했어. 그리고 면전화일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4파이 아래 제곱이라는 이 놈을 왜 9 곱하기 10의 우승 이거 쓰다가 왜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으로 갔냐라고 내가 한번 얘기했지. 웬만한 구나 우리가 이제 전개를 다루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방사 분포를 하잖아. 방사 분포로 나간단 말이야. 그 구의 표면적이 어떻게 돼? 구의 표면적이 4파이 아래 제곱이거든. 그래서 이 파이라는 것은 그래서 써준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외우는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면전화 밀도일 경우에는 지금 거리 R하고도 무관하고 그냥 이러한 평면에서의 이 면전화에 의한 전개를 알아봤었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 파이도 들어갈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이 파이도 빼. 그래서 그럼 뭐만 남아? R 빼고 파이 빼니까. 그렇지. 이 입실론 제로 로 V만 이렇게 남는다라는 것이네요. 그래서 전개 2가 이렇게 구해졌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약분 이렇게 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로 V가 아니라 로 S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여기다가도 당연히 R 벡터 또는 로 벡터로 단위 벡터 써주면 되고요. 얘는 단위는 뭐야? 면전압. 이거는 전속 밀도니까 쿨롱 퍼 제곱미터. 전부 쿨롱 퍼 제곱미터로 단위는 맞춰주면 되겠죠. 이 내용을 여기다 쓴 거예요. 2분의 로 S로 나왔고 여기 2 입실론분의 로 S로부터 해서 이 내용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것들을 암기를 이해를 시켰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암기도 하시고요. 벡터로 쓸 때에는 여기에다가 그냥 A 로 벡터 또는 R 벡터, 여기 R로 썼으니까 AR 벡터, 여기도 R 벡터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하나 풀어볼까 하는데 지금 38분. 이거 좀 기니까 좀 쉬었다가 2강으로 넘기겠습니다. 2강으로 풀이까지 다 해놨는데 좀 쉬었다가 예제부터 또 다시 하도록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